네, 교수님,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두 번째 동영상인 히트 큐링, 과학을 이용한 히트 큐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앞서서 일단은 히트 큐링을 두 번을 해봤는데 확실히 느낀 거는 콜드 큐링보다는 히트 큐링의 팔레싱이 좋다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중화 방법이 틀리지 않을까. 아가 콜드 큐링은 그냥 따뜻한 물에 가압, 압력인 상태로 중압이 되는데 히트 큐링 경우는 최소한 단시간 온성법에 의해서도 최소한 2시간, 한두 시간 정도 사이 정도는 끓이고 그로 인해서 더 폴리머도 더 증발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그냥 이제 두 번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히트 큐링인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콜드 큐링과 가장 큰 차이점은 히트 큐링은 열에 의해서 또한 가압 방식에 의해서 형성의 콜드 큐링과 다른 점은 이 두 가지, 크게 해서 두 가지고요. 또한 매몰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이메일 사진과 같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학교 큐링기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프레스를 해서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트 큐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매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몰은 2학년 처음에 들어와서 신조 교수님께서 이론을 수업할 때부터 1학기 때 실습으로도 배웠고 동아리 시간 때도 저는 배웠고 그리고 2학기 때는 히트 큐링을 두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해봤고 그리고 동영상도 처음에 만들어봤고 매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매몰을 합니다. 3차 매몰을 하는데 일단은 모형이 있으면 모형을 매몰하기 전에 물에 살짝 담가서 일단 섞여 있는 불이 모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소킹하는 거는 항상 생각해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소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은 형성까지 끝난 왁스 덴처를 플라스크 함을 상함이랑 하함이 틀립니다. 상함이랑 하함이 틀린데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해줍니다. 일단은 모양이 중앙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고 1차 매몰 시에는 언더컷을 씌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은 왁스 텐츠에 물을 해서 소킹을 해준 상태에서 1차 매몰을 해준 거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두 번째 했던 하악의 히트 큐링 사진이기 때문에 하악의 레트랑굴러 패드 뒷부분에 있는 언더컷까지
플라스터를 채워줘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구개부, 혀가 들어가는 공간, 왁스 센처가 형성되지 않은 이 공간은 플라스터를 형성해주면 나중에 레진 프레스를 했을 경우에 깨지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혀 부분, 혀 부분은 플라스터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언더컷이 다른 부분도 다 없게 해주시며, 보더 부분에는 플라스터가 침범하지 않아서 이게 왁스를 제거해서 왁스워시 상태가 되면 왁스가 없기 때문에 음영으로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보더 위까지, 그러니까 왁스 센처 전까지 플라스터가 올라온 경우에는 레진 프레스를 할 경우에는 깨져서 레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메스를 이용해서 다 깎아줘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한 번에 처음에 할 때 이걸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매몰 시에는 일단 모양이 중앙에 오셔야 되고, 중앙에 와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터가 얘는 매몰이 언더컷이 없도록 형성해주며, 보더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왁스 센처에 플라스터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하악인 경우에는 혀가 들어가는 공간에는 플라스터가 침범하지 않도록 애써 형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고 블리즈를 발라주시고요. 2차 매몰을 합니다. 2차 매몰을 할 때는 경석구로 하는 방법이 있고 플라스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은 지금 경석구로 해도 되고 플라스터로 해도 되는데, 저는 플라스터가 로 한번 해봤습니다. 2차 매몰 시의 주의사항은 첫 번째 1차 매몰은 언더컷을 주의했지만 2차 매몰은 언더컷을 일부러 형성을 해줘서 3차 매몰 석고와의 결합력을 높여줘야 되며, 가장 중요한 거는 왁스 센처의 교환면을 보여줘요. 3차 매몰 스톤에 견딜 수 있도록, 왁스 센처가 프레스를 넣었을 때 견딜 수 있도록 교환면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환면이랑 절단면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더컷을 임의로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일부러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 매몰이 굳을 경우에는 다시 섞고 블리즈를 발라주어서 3차 매몰 준비를 해줍니다. 블리즈를 발라주고 일부러 언더컷을 형성해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붓을 골고루 발라주어서 해줍니다. 3차 매몰을 하고 나서는 주의해야 될 사항은, 블리즈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붓는 건 상관없지만 일단 교환면을 잡아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스크 밖으로 과잉되게 매몰체가 나와야 된다는 점. 3차 매몰 할 때 그 플라스터가 스톤이 그 구멍에, 플라스크 함 구멍에 나와서 과잉되게 나와야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된 그 구멍으로 나온 스톤은 나중에 클램프를 조일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제거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혼자 할 때는 상관없지만, 기공사 할 때는 상관없지만 학교에서는 자기 포함 번호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몰이 끝나서 과잉된 그 스톤이 제거를 해주시면 나면은 클램프를 조여서 석고의 팽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석고의 팽창이 늘어나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합이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기공물의 정확성보다는 오차의 형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패킹 시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섞고 메모리 끝나고 강인된 스톤을 제거해 줄 시에는 바로 클램프를 이용해서 그 함을 잠가서 스톤의 팽창을 막아줘야 됩니다. 초기 경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주면 되고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화가 일어나기 전에 잠가줄 수 있다는 점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잠가주면 되고, 그리고 클램프를 잠글 때 요령은 힘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머리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고요. 그리고 확실히 잠가놔야 잠가놔야 스톤의 팽창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끝나면은 그 메몰 스톤이 확실히 초기 경화가 아니라 확실히 경화될 때까지 놔두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왁스를 제거하고 왁스가 있는 공간에 레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왁스를 워시를 통해서 왁스를 아예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함에 메모리 끝나고 확실히 다 굳었을 경우에는 왁스 워시를 위해서 스팀기 안에 왁스 워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다 일단 3분에서 5분, 많은 경우는 10분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왁스가 완전히 퍼지거나 확실히 물처럼 되지 않고 연화가 되어서 말랑말랑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석고 후에도 자세히 들어보면 공간이 있는데 왁스가 완전히 녹아서 그 공간에 스며들면 나중에 레진 전입 시에도 강도도 줄어들고 그리고 파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확실히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왁스가 레진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왁스가 확실히 녹지 않고 연화된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뭐 주전자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전자의 위생 상태, 깔끔 정도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지금 왁스 워시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왁스 워시를 하고 난 후에 왁스를 제거할 수 있는 커피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포트 말고 왁스 워시 그 기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대 시대에 맞게 기계를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메몰된 이 함을 스팀 그 왁스를 연화시킬 수 있게 증기가 나오는 기계 안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나서 왁스를 3분에서 5분, 길게는 10분 정도 연화시켜 줍니다. 이거는 숫자의 경험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확실한 온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하게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함과 하함을 왁스 워시가 되면은 분리를 통해 주어서 왁스를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상함과 하함 다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껴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함과 하함의 왁스가 완전히 녹아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너무 오래 왁스 워시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에 다음번에는 이거를 고려해서 더 빠른 시간에
꺼내서 왁스 워시를 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녹은 왁스 워시 상악이 화학인데 모형이 있는 부분과 인공치가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왁스가 흐물흐물하고 완전히 녹았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통해서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때 왁스를 부어주는데요, 인공치가 달아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어야 되고, 모형은 확실히 왁스가 다 제거됐는지 알 수 있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양이, 뜨거운 물의 양이 좀 많이 부어주어서 그 석고랑 스톤 사이에도 왁스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확인차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왁스를 따뜻한 물에서 완전히 다 해서 왁스를 다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왁스를 다 제거해 주시면 일단은 함을 연화했기 때문에 함이 뜨겁고, 또한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함의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레진 분리제를 하거나 레진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식히시면 되고, 그리고 매몰한 함이 살짝 따뜻한 정도가 됐을 경우 분리제를 발라줍니다. 분리제를 발라주는데, 분리제는 아주 얇게 한 겹의 도포만 해주시면 되고, 과잉된 레진 분리제가 레진이 들어가는 공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바르고 나서 증발되면서도 레진 분리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따뜻한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가 발라지면은 이제 레진 미싱을 통해서 레진 전입 준비를 하면 됩니다. 레진은 이렇게 파라프레스, 요거는 콜드 큐링 사진이네요. 맞아, 파라프레스. 이게 히트 큐링이고, 셀프 큐링. 이게 골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서 일단은 레진은 모노모와 폴로모 비율은 부피비 3분의 1, 무게비는 2분의 1 비율로 양을 정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레진액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컵을 써도 컵을 먹는 용으로는 쓰지 않게, 혹은 일회용 종이컵을 이용해서 쓰고 바로 버릴 수 있게, 이 레진액이 알코올보다 더 독한 액체고 몸에는 해롭기 때문에 확실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 비율로 지금은 믹싱을 할 거고요. 믹싱을 확실히 하고 나면은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밀봉시켜 놓은 상태에서 노브 스테이지, 떡상 상태까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 떡상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경우는 이 종이컵을 만졌을 때 피부에 달라붙지 않는, 자기네끼리 뭉치는 이 상태가 도브 스테이지인데,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묽은 상태에서 레진 연습을 했을 경우에는 이 액체가 너무 다 증발이 되지 않고 많은 양인 상태에서 중합할 경우에도 이 액체가 증발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합을 하는 중간인데 거의 다 굳어가는데 액체가 나가면 이 사이로 이제 기포가 생기고 하얀색이 생겨서 덴처의 기능은 수행할 수 있으나 심리적으로 너무 좋지 않고 경고성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노브 스테이지, 떡성 상태인 경우에 레진을 전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진을 믹싱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은 상태에서 더브 스테이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더브 스테이지가 되면은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함에 레진 블리지가 발라져 있는 함에 양을 분리를 시켜서 인공치가 있는 부분과 모양이 있는 부분에 넣어줍니다. 이때 이 호일을, 이 종이를 이용해서 과잉된 레진만 제거되고 둘이 인공치에 있는 레진과 모형이 있는 레진이 붙지 않아서 일단 과잉된 레진만 제거할 수 있게 종이를 통해서 제거해 줍니다. 만약에 이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메탈과 메탈이 붙고 인공치 있는 부분과 모양이 있는 부분이 붙는데 과잉되기 때문에 메탈 투 메탈이 컨택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합을 할 경우에는 100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할 때마다 압력이 증가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과잉된 레진을 메스나 다른 걸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레진이 전이됐는데 얼추 다 제거가 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프레스기에 다시 넣고 두 번째 압력을 더 증가시켜서 더 아직 남은 과잉의 레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형성해줍니다. 보시면 아까는 첫 번째는 100이라는 수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130이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압력은 10% 정도 증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에서 15% 정도. 너무 많은 양을 증가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안 나오는데 압력이 너무 세져서 프레스기가 망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지금 게이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압력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력을 증가시킨 건 나쁘지 않은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프레스기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130인데 앞에서 정면에서 정확히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123, 125 정도로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일단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갈수록 압력이 증가하면 된다는 점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기를 통해서 첫 번째 프레스를 할 경우에는 종이를 넣고 위아래가 붙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신 더 압력을 증가하기 때문에 더 과잉된 레진을 다 제거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나 혹은 네 번째에 넣을 때는 이 종이를 없애서 인공치에 있는 레진과 모형에 있는 레진이 붙어서 덴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잉된 레진을 다 제거했을 경우에는 프레스를 통해서 메탈 투 메탈 컨택이라 하면 다시 클램프를 잠가서 큐링을 시작하면 됩니다. 큐링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재료는 다 단기 온성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 온성법을 이용해서 약 길게는 2시간 좀 넘게
짧게는 1시간 반 조금 높게 그 정도 해주시면 되시고요. 끓는 물에 하지는 말면 안 되고 따뜻한 물에 해서 하고 그 후에 조금 지난 후에 끓는 물로 큐링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큐링이 나오면 다시 함을 분리하고 석고를 제거하고 팔리싱을 통해서 포맷을 대고 첫 번째는 이렇게 히트 큐링인 경우는 광이 잘 나기 때문에 덴처바를 이용해서 한번 더 스무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더 고운 걸로 해서 마지막에 러버 포인트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스가 없으면 포맷을 이용해서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냥 살짝 갖다 낸다는 느낌으로 포맷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파란색 루즈를 통해서 광을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학기 동안 2번 실시했던 히트 큐링에 대해서 배워왔고요. 이제 뭐 교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많이 동영상 발표도 해보고 그리고 프레지도 만들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입에 저절로 술술 나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제 총액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동영상인 세 번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